안녕하세요. 19년차 모의육아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솜 육아TV 강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수유 거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분명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젖이나 젖병을 거부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님은 왜 먹지 않을까, 혹시 어디가 불편한 걸까 하고 걱정이 커집니다. 수유 거부는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유 거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태도로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유 거부란 아기가 분명 배가 고픈 듯 보이는데도 젖이나 젖병을 물지 않거나 잠깐 물었다가도 곧 울며 뱉어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먹기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수유를 할 수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수유에 대해 스트레스나 불편한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수유를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안 먹는데 탈수는 오지 않을까라는 큰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유 거부는 아기의 신체적 불편감, 발달 단계 변화, 심정 요인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 거부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안 먹는다로 생각하기보다 거부감을 느끼는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이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수유 거부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아기의 수유 거부는 발달 단계와 경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빨기 반사로 인해 거부 증상이 드물지만 과식으로 위가 불편하거나 역류가 발생하면 수유 후 개우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눈이 잘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생후 2개월 전후부터는 배가 부르거나 속이 불편할 때 스스로 수유를 멈추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더 먹이려고 하면 아기에게는 강압적인 경험으로 각인될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빨기 반사가 남아있어 초기에는 모유 수유나 젖병을 물지만 한 60에서 80ml 정도 섭취 후 갑자기 짜증을 내며 거부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과식으로 배앓이를 경험했거나 광뇨받으며 수유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최소한의 양만 먹고 울며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이후 생후 3에서 4개월 이후에는 시야가 넓어지고 호기심이 발달하면서 주변 자극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어 수유 집중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시기에 불편한 수유 자세, 밝은 조명, 소음, 혹은 억지로 먹였던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부모의 불안이나 조급한 태도까지 전해지면 수유 자체가 아기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어 완강한 수유 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유 거부는 단순히 먹기를 싫어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기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로 이해하고 그 배경에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기가 잘 먹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젖을 물리거나 울음을 달래며 젖병을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기에게 수유는 불쾌하고 강압적인 경험이라는 부정적인 학습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영아기의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유가 불편하게 각인되면 아기는 먹는 행위 자체가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고 울며 저항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부를 넘어 수유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아기의 영양 섭취와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부모 또한 반복되는 갈등과 자질로 인해서 정서적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압박이 가해지면 아기의 수유 거부는 더욱 심해지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수유 경험을 형성하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수유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스스로 배고프다는 신호를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왜 배가 고플 텐데 먹지 않는 거지 라고 걱정스럽겠지만, 아기가 수유를 거부하는 이유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아기가 자율적으로 수유 양을 조절할 것이라고 믿고 천천히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양을 조절하며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둘째로는 환경 조율이 중요한데 조용하고 조도가 낮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유 자세와 도구를 점검하여 모유 수유 시에는 올바른 전물림을, 젖병 수유 시에는 젖꼭지의 크기와 유속을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게 조정해서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먹이지 않는 것으로 아기가 거부할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다시 수유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수유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답니다. 셋째는 수유 시간을 단순한 영양 공급의 순간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의 교감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편안하게 안아주고 눈을 맞추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아기의 먹는 의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수유 거부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신체적, 환경적, 정서적 요인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접근이 아기의 건강한 수유 습관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유 거부는 아기가 말을 대신해 보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고 절대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급해지기보다는 아기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함께 살피면서 수유를 다시 편안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많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방향을 알고 차분히 접근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수유로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아기 모두가 편안해지는 육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